엄마, 제발 결혼식에 오지 마. 창피하니까 집에 있어. 30해 동안 폐지를 주우며 아들을 키운 엄마가 아들 결혼식 날 호텔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거리에서 저는 오늘도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72살 이 나이에도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였죠. 제 아들 준혁이 때문이었습니다. 30해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준혁이는 겨우 15살이었어요. 그때 받은 보험금이 꽤 됐지만 저는 그 돈을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강남에 있는 작은 건물을 샀죠. 프라임 호텔이라는 이름의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당시엔 낡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시가로 500억이 넘는 부동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요. 아들이 편하게 자라면 세상의 어려움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힘들게 살아봐야 사람 마음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폐지를 주우며 준혁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준혁이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과장까지 올랐어요. 제 계획대로였죠.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가 결혼하면 그때 제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었죠. 어머, 그래. 축의금 많이 준비해야겠네. 저는 들뜬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준혁이의 다음 말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식장이 프라임 호텔인데 너무 크고 복잡해. 엄마는 편하게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엄마가 꼭 가야지. 내 결혼식인데. 엄마, 진짜 안 와도 돼. 어차피 사람 많고 정신없어. 나중에 집에서 보자. 준혁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혹시 준혁이가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준혁이가 약혼녀 수진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재벌가 딸이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값비싼 옷을 입고 나타났죠. 제 단칸방을 둘러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 여기서 사세요? 수진이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준혁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가 검소하게 사시는 걸 좋아하셔서. 수진이는 준혁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결혼식에 어머니 절대 안 오시게 해. 우리 아빠 친구들이 다 오는데 창피해 죽겠어. 알았어, 알았어. 안 오시게 할게. 준혁이는 단 한 번도 저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 키웠구나. 아들에게 고생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 됐구나 싶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들 결혼식인데 엄마가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몰래라도 가서 멀리서나마 축하해 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축의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통장에 돈은 넉넉했지만 준혁이가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폐지를 주어서 마련한 돈으로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석 달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결혼식 전날 밤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절대 오지 마. 진짜 오면 나 힘들어. 식 끝나고 집에서 보자.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죠. 결혼식 당일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가방에 넣었죠. 프라임 호텔 앞에 도착하니 벌써 하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모두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로비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할머니, 뭐 하세요? 경비원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제 아들 결혼식이 여기서 있어서요. 아들 결혼식이요? 신랑 측 하객이시면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그런데 초대장 있으세요? 초대장이 없었어요. 준혁이가 애초에 안 준 거죠. 초대장은 없는데 제 아들이 초대장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호텔 앞 벤치에 앉아 있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수진이네 가족이었어요. 수진이 아버지인 최 회장도 보였죠. 그때 최 회장이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저거지는 왜 저기 있어? 호텔 이미지 망치잖아. 수진이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 저 사람 우리 시어머니 아니에요? 뭐, 저 사람이 시어머니라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하객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죠. 그때 준혁이가 뛰어나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아. 하지만 준혁이는 저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최 회장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비원한테 말해서 내보내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30해 동안 키운 아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엄마 왔어.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원 2명이 저를 가로막았어요. 할머니,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이 저기 있다고. 준혁아, 제발 좀 가주세요. 준혁이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렸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경비원한테 끌려가듯이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방에서 500만 원짜리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어떻게 전하지 막막했죠. 그때 젊은 호텔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걸 좀 내 아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3층 연회장에서 결혼식하는 김준혁이라고 하는데 직원은 제 손에서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신랑 어머니세요? 응. 근데 아들이 날 모르는 사람이래.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직원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정순이 할머니 맞으시죠? 넌 날 어떻게 아니? 저 여기 호텔 지배인이에요. 회장님 사진 본부에서 자주 봤어요. 지배인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정체가 탄로날까봐 긴장했어요. 쉿,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지만 회장님, 왜 이러고 계세요?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됐어. 그냥 저 봉투만 전해주고 나는 갈게.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30해 동안 뭘 한 걸까?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숨기고 힘들게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프라임 호텔 지배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신랑 측
장인어른이 최건설 회장이던데 그 양반이 우리 호텔이랑 200억짜리 리모델링 계약 앞두고 있어요. 근데 방금 신랑한테 회장님이 누군지 물어봤대요. 그래서 신랑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최 회장이 완전 열받아서 지금 당장 계약 파기하겠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결혼식도 중단하고 나가겠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배인, 지금 당장 식장으로 가. 내가 10분 안에 도착할 테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탔습니다. 프라임 호텔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지배인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3층 연회장이지? 네, 지금 식은 끝났는데 하객들 나가려는 중이에요. 좋아, 가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수백 명의 하객이 일어나서 나가려는 참이었어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에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준혁이와 수진이도 저를 봤죠. 준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 여기? 나 여기 주인이야. 제 말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최 회장이 비웃었어요. 주인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지배인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프라임 호텔 건물주이신 정순이 회장님이십니다. 뭐라고? 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 호텔 시가가 5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최건설과 계약 예정이었던 200억짜리 리모델링 건은 지금 즉시 취소입니다. 뭐라고요? 최 회장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연회장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대신 계약서는 파기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최건설과는 그 어떤 거래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봐요, 정 회장. 그게 무슨 소리요? 최 회장이 달려들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아섰어요. 저는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준혁아, 난 30해 동안 널 위해 폐지를 주었어. 내가 세상을 알았으면 좋겠어서 일부러 가난하게 산 거야. 내가 힘든 사람 마음을 알았으면 했어. 엄마, 근데 넌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지. 창피하다고 했어. 그게 내가 배운 전부니? 준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오늘부로 넌 내 아들 아니야. 내 재산은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너한테 줄 건 아무것도 없어. 엄마, 제발. 수진이도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수진 씨,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그게 당신이 배운 전부였나 봐. 이제 최 회장님 사업도 어려워질 텐데 당신 남편이 뭘 해줄 수 있을까?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연회장을 나왔어요. 준혁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준혁이한테서 소식이 들렸어요. 회사에서 해고됐대요. 최 회장이 사업 파탄 나면서 준혁이한테까지 영향이 간 거죠. 수진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다만 슬펐죠. 제가 잘못 키운 아들이 이제야 세상을 배우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 뒤 준혁이가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니? 다시 시작하고 싶어. 처음부터.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저는 준혁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아, 난 내 엄마지만 이제 널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 해. 알아, 엄마. 내가 너무 잘못했어.
사랑은 조건이 아니었어. 내가 가난해도 부자여도 널 사랑했어. 근데 넌 그걸 몰랐지. 준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재산은 다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넌 내 힘으로 살아. 그게 내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이야. 알겠어, 엄마. 준혁이는 일어나서 나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뒤 프라임 호텔에서 저를 위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호텔 직원들이 제 73번째 생일을 축하해 준 거죠. 그날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나 작은 회사 취직했어. 이제 진짜 처음부터 시작할게. 고마워, 엄마. 저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엄마는 엄마고 아들은 아들이죠.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